월드컵 한국팀과 알제리전이 열린 오늘 비록 경기는 졌지만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아직 설치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많습니다만 정수기처럼 집에서 대여료만 내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의장,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을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브라질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예선 2차전 알제리와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아쉽게도 패했습니다. 경기가 이른 새벽 시간에 열렸고 시종일관 끌려가는 양상이었지만 대구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거리가 붉은 불빛들로 반짝입니다. 밤새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 다소 추웠지만 응원 열기는 뜨겁기만 했습니다.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는 지난 러시아전 때의 2배가 넘는 1000여 명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잇따른 실점에 허탈해하며 안타까운 눈빛을 대형 스크린에서 떼지 못합니다. 대표팀 경기력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뜨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열띤 응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이 안목 바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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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악마 대구 회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후반 들어 대표팀의 2골이 터지자 응원 열기는 다시 달아오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너무 잘 싸워준 것 같아가지고 이태리 전선을 너무 자랑스럽고요.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른 새벽 단체 응원을 펼친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하며 다음 경기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가정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었으면 환경에도 좋고 비용까지 줄일 수 있지만 설치비 부담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정수기처럼 집에서 임대료만 내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신정희 씨는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5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요금도 20만 원이 넘었지만 지난해 12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5만 원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매달 300kWh 정도씩 직접 전기를 생산하면서 누진세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6월달 고지서는 13,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요금 고지서예요. 그러니까 많이 절감이 되는 편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태양광 대여 사업에 신청하면 업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주고 가정에선 월 최대 7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17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은 임대료를 내고도 7만 원, 21만 원 정도 나오는 가정은 1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800만 원가량의 설치비는 가정에서 받는 임대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포인트를 받아 충당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쪽에는 굉장히 정부 지원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단체나 이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해야 하는 가운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주택 가치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반드시 에너지 성능을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표시함에 있어서 모든 건축물이 그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가치가 결국에는 건축물에도 그 가치가 반영이 되겠죠. 화석이나 원자력 에너지에 기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방식 대신 자생적인 소량 생산, 소량 소비 방식이 자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제7대 대구시 의회가 출범합니다.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대 대구시 의회 의장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4선 의원인 이동희 의원과 6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3선의 도재준 의원, 3대 4대 의회 때 시의원을 지낸 뒤 10년 만에 다시 의회에 입성한 3선의 김창헌 당선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는 3선의 김의식, 정순천 의원, 재선인 박상태, 김원구 의원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을 놓고 관행대로 선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능력 위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과열과 대립 양상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 전체를 이상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상선, 재선 그런 의미를 자꾸 다른 내부에서 자꾸 상선들이 자꾸 끝내는 것 같아가지고 대관령 비슷하게 의외로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선거 이후에 후유증으로 사실상 좀 눈에 안 보이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일 좀 걱정스럽습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벌써부터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물밑 협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7대 대구시 의회는 신임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출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조와 의회 본연의 견제와 비판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의장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홍일학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부대표로 선임됐습니다. 홍일학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부대표는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능력 있는 인물을 발굴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도 올 하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길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들고 나왔던 창조경제 실천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오늘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창조경제 선도 지역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장미품 기자입니다. 포항시청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최영애 국장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정부의 창조경제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작년에는 미래창조경제 정책 방향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었다면 금년에는 지방으로 확산하고 민간이 더욱 활발히 참여하는 데 방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창조경제를 지역 관점에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된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경제 선도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소와 대학 등을 위해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자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들고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단위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을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선정해서 우리 지역이 강소기업과 각종 창업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강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포항이 이번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윤태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친숙한 정부기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부터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 조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공급되도록 해주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원산지를 단속을 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현장 농정의 기관이기 때문에 안양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현장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첨단의 그 시험 분석 장비도 갖추고 있고 또 사무 공간도 넓고 이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농산물의 안전, 품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경북의 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연관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8개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성 분석도 지원해주고 수출국의 그 어떤 분석 기준 자료도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지금 함으로써 경북 농산물이 수출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비록 인원은 적지만은 여러 가지 업무 스펙트럼을 볼 때 지역의 인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농촌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사이촌 그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의 어떤 그과 주민과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농업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는 세계 인류의 그 농식품 품질 관리 기관으로서 이렇게 우뚝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경북의 농업도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먹거리 안전도 더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지역 전교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부당한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으로 해직자들은 노동조합과 국가도 보호해줄 수 없게 만든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대구 경북지부는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지 않고 오는 27일 전국적인 조퇴투쟁에 동참한 뒤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출범하는 민선 6기 경북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경북 새출발위원회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337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권영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김관용 경북지사의 대표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경북 새출발위원회는 이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 유치 30조 원 달성, 유망기업 300개 육성, 지역 대표 7대 산업 부흥에 힘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337 전략 추진 여건 조성에 2천억 원을 투자할 것도 권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4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 유치 30조 원과 글로벌 기업 300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제안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제안에 따라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투자 유치실과 전략 기동대격인 두 발로 본부를 신설 운영하고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입지시설 보조금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미와 포항, 경주에 집중된 외국인 투자 지역을 안동과 경산, 영천으로 확대해 맞춤형 기업 유치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낙동강 론 출연금을 50억 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 내 야시장 개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그리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감 프로그램 확대에는 1,6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지역 경제 혁신과 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도민들의 체감지수가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대구시는 내일 지역경제협의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비 조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상북도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방침이고 경북 지역 일부 지자체는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어서 서민 가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는 최근 2주 사이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아 아파트 가격이 조정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산이 0.2% 올라 호가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주 0.07%, 구미 0.01% 매매 가격이 올랐으며 포항은 0.01% 내렸습니다. 최근 2주 사이 경북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2% 올라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9개 공공기관이 내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어 올해 신입사원 채용 요강을 설명하고 지역 출신 선배들과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상담도 해줍니다. 내일 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 14개 대학이 지역 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 보루였던 칠곡군 동명면 남언리 서산의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487고지 전투로 알려진 서산 지역에서는 지난달 1차 발굴에서 유해 111구, 유품 630 넉 점이 발견됐는데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낙동강 전투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유해 1067구, 유품 2만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행정과 교육, 문화, 복지, 도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정책 자문단을 운영해 구청장 공약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해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등 각종 수성구의 현안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교통지구대 경찰관과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자정,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순찰차를 거점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69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45명이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8명으로 4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